미시 아빌라와 캐런 세버스는 8살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부모님끼리도 알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그들은 1982년에 같이 캘리포니아 주의 샌 페르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미시는 예쁜 얼굴에 활발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학교의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런 미시를 캐런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캐런은 인기가 많고 예쁜 미시에게 질투심을 느껴 미시가 남학생들을 유혹한다는 등의 미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학교 여학생들은 미시가 자신들의 남자친구를 유혹한다고 생각해 미시를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시를 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캐런은 미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미시는 소문 때문에 친구가 많이 남지 않았었고 그런 캐런에게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다 두 친구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시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미시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런은 드디어 그렇게 질투하던 친구 미시처럼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만 15세의 나이에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녀는 결국 1983년에 딸을 낳게 되었고 이와 함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캐런이 학교를 나오지 않던 와중 미시는 로라 도일이라는 다른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라 또한 캐런처럼 불우한 가정사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마약이나 술 중독자였죠. 그리고 로라는 학교에서 인기도 없었습니다. 한편 캐런은 아이를 돌보며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집을 나와 미시를 보러 미시의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죠. 그러던 도중 캐런은 미시의 방에 한 남학생이 미시와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캐런은 그 순간 질투심을 느껴 미시에게 당장 이 남학생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했고 캐런은 그 즉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미시는 그런 캐런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캐런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캐런을 용서해줍니다. 캐런 역시 미시와 화해를 하지만 그건 인기 많은 미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화해한 것이었고 내심 미시에 대한 증오심을 더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미시는 캐런에게 학교에 복학하라고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캐런은 미션 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이혼 이후 방황하던 미시도 반항의 의미로 캐런을 따라 미션 고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미시는 새로운 고등학교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고 캐런은 더욱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죠. 캐런은 랜디 페르난데즈라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랜디는 미시의 전 남자친구였죠. 캐런과 미시의 옛 고등학교에 계속 재학하던 로라 역시 미시의 전 남자친구인 빅터 아마야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미시 역시 새 남자친구인 조지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런과 로라는 미시가 자신들의 남자친구들과 재결합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시가 여전히 친구로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캐런의 집에서 친구들이 모여 다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랜디는 아직까지 미시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미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시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미시는 랜디에게 화를 냈고 캐런에게 그런 랜디와 헤어지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하던 캐런은 오히려 미시에게 화를 냈고 미시에게 극도의 질투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캐런은 이미 미시를 질투하고 있던 로라와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시와 계속해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고 캐런 역시 랜디의 일에 대해 미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뢰했던 미시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계속해서 무서운 계획들을 만들고 있었죠. 1985년 10월 1일 새벽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시와 로라의 새 친구인 이바 칠원보로와 함께 산에 가게 됩니다. 산공원의 주차장에서 로라와 캐런은 미시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바는 뒤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로라와 캐런은 급기야 미시를 개울 앞 돌에 앉혀놓고 그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시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까지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미시의 얼굴을 개울에 넣어버리고 그녀가 일어나지 못하게 무거운 통나무를 그녀의 머리에 얹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미시는 익사하게 되죠.
미씨를 살인하는데 성공한 두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로라는 미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미씨가 혹시 돌아왔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미씨가 로라와 같이 있다고 생각했던 미씨의 어머니에게 로라는 미씨가 파란 차를 타고 있던 남자아이들을 맞닥뜨리고 그들과 함께 갔다고 말했죠. 그렇게 미씨는 늦은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미씨의 실종 수색이 실행됩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캐런은 미씨의 어머니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죠. 3일 후 등산가들에 의해 미씨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캐런은 계속해서 미씨의 가족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돕기 위해 미씨의 무덤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미씨의 사건에 대한 신문과 사진을 모으며 수사에 관여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경찰이 그녀가 저지른 일을 알아낼까봐 경찰이 찾아낸 근거 등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라와 캐런은 학교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이바가 사건의 전말을 발설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그들은 들키지 않았죠. 그러나 1988년 7월 26일 자살로 남동생을 잃었던 이바는 죄책감에 경찰에게 로라와 캐런이 미씨를 살해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0년 3월 로라와 캐런은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캐런은 2011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로라도 그 다음 해에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캐런은 이후 미씨의 살인에 대한 회고록을 쓰고 출판합니다. 심지어 영화 판권까지 팔게 됩니다. 2015년 미씨의 가족은 미씨의 살인으로 수익을 내는 캐런을 고소합니다.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살인 사건 피의자들의 작품들을 출판하려면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미시법을 통과시킵니다. 캐런은 대중매체에 계속 출연하며 미씨의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 토크쇼 닥터필에도 출연해 화제 인물이 되었죠. 그녀는 현재 학교들을 돌며 학생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강의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비하인드 더 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